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2022년 한 해를 제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제 이야기라서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다른 모습으로 사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까? 잘 살았나? 잘 먹고 잘 살았나? 뭐 이런 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살짝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작년 연말까지 회사에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겠다고 얘기하고, 사실 이제 퇴직 일자는 2월 초였거든요. 올해 설날 지나고 바로 퇴직 일자가 잡혔고, 이제 그때쯤에서 이제 좀 다른 일을 시작을 했죠. 뭐 이 채널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헤드헌터라는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근무의 형태가 조금 예전에 회사의 방식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삶을 하여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살았는데 내가 잘 살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일단은 잘 먹고 살았나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비교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2021년 대비해서 올해 수입이 올 연말까지 올 걸 대충 추정을 해보면 98% 정도의 소득을 올렸더라고요. 주식시장이 좀 이제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쪽에 있어서는 주로 배당소득만이 뭐 이제 소득으로 잡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오히려 그러니까 원래 제가 매매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매매 차익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스타일이긴 하지만, 올해는 뭐 이제 조금 그런 게 심해져서 오히려 뭐 손절해서 차익보다는 손실이 발생한 게 조금 더 컸던, 금액이 크진 않지만 하여튼 그랬던 한 해였고요. 이제 근로소득이라는 부분도 제가 이제 좀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상반기에는 조금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초짜다 보니까. 근데 하반기로 가면서 그래도 이제 조금씩 세월의 힘이 붙어서 그런지 몰라도 실력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그나마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 11월, 12월 달, 뭐 10월, 그러니까 4분기는 그래도 좀 괜찮은 성적표가 나와서 먹고 사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또 내년에는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저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직은 어떻게 보면 완전한 파이어족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한 절반 정도 파이어족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물가 상승의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또 금리가 인상되면서 저도 레버리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소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위축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근로소득하고 금융소득을 이제 한번 비중 변화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2021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 6대4 정도로 근로소득이 많았거든요. 근로소득이 6 정도 되고, 이제 뭐, 금융소득이 한 4 정도 됐는데, 올해는 이제 약간 이게 뒤집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시원치 않은 이 프리랜서 역할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4대6으로 거꾸로 이제 근로소득이 한 4, 그리고 금융소득이 6 정도로 뒤집혔고요. 근로소득 금액으로 따져보면은,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해서 한 3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꾸준히 들어오던 월급쟁이 생활하고는 조금 다르니까요. 근데 다행인 게 금융소득은 전년 대비해서 한 52% 정도 늘었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아무래도 그만둘 궁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당소득을 좀 늘릴 수 있게끔 좀 구조를 많이 바꿨었죠. 바꿨다기보다는 그쪽을 이제 더 강화시킨 거죠. 배당률이 높은 것들을 더 편입하고 배당주의 비율을 더 높이고, 안 그래도 더 높았지만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반영이 됐던 것 같고, 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손실을 좀 크게 봤던, 브라질 국채가 손실이 잡히는 부분도 있었고, 뭐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따졌더니 올해가 오히려 이제 작년보다는 좀 많이 나아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소득이 2% 감소를 했고, 또 물가 인상률은 높아졌고, 금리도 올랐는데 괜찮았냐라고 이제 저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죠. 이게 이제 객관적 수치보다는 주관적 감정에 대한 평가인데, 근로소득이 좀 감소하긴 했지만, 일하는 시간도 사실은 좀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도 아무래도 좀 덜 받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또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고, 잃는 게 있으면 또 얻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고 있는 일도 지금 한 10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실력이 쌓여서 그런지 그래도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또 거기에 이제 일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보람도 나름 있습니다. 제가 헤드헌터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후보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제 이직하시는 분의 연봉을 올려서 좋은 회사로 옮겨드리고 그래서 그분은 좋고 저는 저대로 수수료 받아서 좋고, 회사는 또 요새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좋은 사람 잘 찾아서 고맙다고 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때는 나름 꽤 보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 뭐 이렇게 잘 될 때는 재밌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무엇보다도 또 이게 경제적 자유에 이제 부수적인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시간적 자유랑 관계적 자유가 생기더라고요. 시간을 제 마음대로 좀 컨트롤 할 수 있어서 가족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쓰는 경우가 늘어났고요. 관계적 자유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좀 알아가고 싶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제 시간을 쓰는 거죠.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안 보는 그런 부분인데, 또 근데 이제 이런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민하던 시절이 살짝 그립기도 합니다. 만나는 사람의 폭은 좀 좁아진 것 같아요. 회사 다닐 때는 이제 업무적으로 외부의 다른 협력업체 사람들도 만나고 하면서 좀 폭이 넓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하는 일은 제가 이제 일도 그렇고 저도 뭐 이제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다 보니까 좀 사람을 만나는 폭이 좁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뭐 경제적인 자유를 더 누리기 위해서 더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 자체는 좀 늘어난 것도 같긴 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보면 조금 기반을 다지고 새로운 방식의 어떤 삶에 대해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조금 더 액티브하게 한번 좀 살아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목표도 저도 좀 수립을 해보려고요. 제가 이제 뭐 맨날 아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내년도 뭐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년 사업 계획 세우느라고 뭐 머리도 아프고 보고서 쓰고 하셨을 텐데, 회사의 어떤 계획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 스스로도 말이죠. 지금 한 2주 조금 넘게 이제 올해가 남았는데, 그동안은 이제 그런 작업을 한번 혼자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이제 뭐 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뭐 큰 틀에서 보자면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 이미 뭐 경기 침체 징후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뭐 미국에서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원을 많이 정리하고, 국내 회사들도 뭐 긴축 경영에 비상 경영을 뭐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경기가 참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뭐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장단기 금리 차도 뭐 역전된 지 한참 되어 버렸고, 뭐 지난주에 이제 뭐 미국 그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하면서 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금리 인상 더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또 시장이 위축되긴 했는데, 이제 그런 인상을 하는 기간이나 상단이 조금은 더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어찌됐든 경기 침체를 만들어낼 거고, 그런 부분이 이제 장기금리에는 이미 반영돼서 장기금리가 좀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장기 국채, 뭐 국내나 미국의 이제 ETF들을 사고, 아니면 이제 뭐 중국 리오프닝주, 뭐 이제 그런 쪽에도 조금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좀 낙폭이 과대했던 그런 주식들, 그리고 뭐 하여튼 조금은 외면받았던 그런 주식들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국내 지수 ETF나 특정 섹터들이 조금 살아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쪽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투자에 대한 계획도 좀 세워보고 있고, 앞으로 제가 이제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계획도 좀 세우고 있는데, 제가 이제 현금 흐름 측면에서 이렇게 조금 그나마 선방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뭐 자산의 규모 자체는 뭐 모든 분들이 그러셨을 거라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자산 규모는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뭐 집값도 오르고 뭐 이제 투자했던 것들도 올라가면서 플러스가 꽤 많이 됐던 게 어떻게 보면 그 거품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느낌이고요. 그냥
지난 2년간이 사라진 수준의 어떤 자산의 규모를 지금 보여줘서 사실은 조금 재미가 없긴 합니다.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현금 흐름을 조금 맞춰놨다는 게 저로서는 선방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삶의 모습으로 가는데 소프트 랜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내년의 전망이 좀 어두워서 또 저도 내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1년은 어땠는지 한 번쯤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회사에서 내년 계획 발표하기 전에도 올해는 어땠고 이런 이제 실적 분석한 다음에 내년 전망을 하잖아요. 내 삶의 반성과 어떤 전망, 목표 수립 이런 게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